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포진 완치 훈련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또 의외로 이게 꽤 흔한 병이 됐습니다. 한포진. 포진이라는 말은 작은 물집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큰 물집, 큰 물집은 우리가 수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포진의 한이라는 말은 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땀샘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땀샘이 좀 부풀면은 이게 수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포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 사실 땀샘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땀샘에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한포진은 포진, 즉 작은 물집인데 이게 가려워요. 네, 이게 손에 생기는데요. 손마디에 손가락의 양옆, 양옆에 생깁니다. 그러던가 손바닥에 생기던가 손등에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로 손가락 양옆, 손바닥, 그리고 손등,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발에 일어나요. 그래서 발가락 양옆, 발바닥, 그리고 드물게 발등,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개는 포진이니까 작은 물집인데요. 이게 큰 물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작은 물집이 뭉쳐가지고 큰 물집이 되기도 합니다. 한포진의 대부분은요, 손에 생깁니다. 그래서 80%가 손에만 생기고요. 10%는 발에만 생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손발에 다 생기죠. 한포진은요, 10대 이후로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 잘 생기는데 20, 30대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은 이 발생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남녀를 따진다면은 여자들한테 조금 더 잘생깁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조금 혼동되는 게 뭐하고 혼동되냐면은 손에 생기니까 우리 손에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주부습진. 손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발을 보면은 발에 많이 생기는 게 뭐예요? 무좀. 이렇게 주부습진, 무좀하고 혼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병, 예를 들면은 건선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천포창 이런 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희귀한 병으로 혼돈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한포진, 사실 그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고요. 대부분은요, 한 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일어났다가 3, 4주 후면은 저절로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한 번 딱 나타나는 거는 뭐 증세가 약할 수도 있고 심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물집 자체는 뭐 모양이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가려워요. 그리고 가려움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큰 물집이 생겼을 때 뭐 손바닥에 큰 물집이 생긴다든지 발바닥에 큰 물집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한 번 생겼을 때는 뭐 증세가 좀 이렇게 심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3, 4주 만에 완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일과성 한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수가 만성이 되는데요. 만성도 증세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귀찮기는 하고 가렵기는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이게 잊을만 하면은 또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몇 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게 끝나면은 한 몇 개월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길게 가면은 몇 년 가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이제 만성 한포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에 한포진 중에서 이제 악성, 그러니까 심각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심각한 경우는 증세가 정말 너무 심합니다. 뭐 그냥 다 터지고 그것이 또 2차 감염이 생겨서 세균 감염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합병증도 생기고 이렇게 심한 경우죠. 요걸 갖다 이제 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한포진이 도대체 왜 생길까요? 뭐 과거부터 있었던 병이긴 한데요. 제가 의과대학을 1980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과서로만 봤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별로 없었어요. 한포진이라는 병이. 근데 요새는 상당히 흔합니다. 도대체 지난 3, 4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 한포진이라는 병이 늘었을까요?
아직 한포진의 사실 많은 피부병이 그렇긴 하지만은 한포진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병을 일으키는 그래도 확실하게 알려진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병 같진 않아요. 제가 지금 혼돈되는 병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부습진. 주부습진은 원인이 물일입니다. 물일을 많이 하면은 물일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손에 습진이 생기는 게 이게 주부습진이죠. 이건 명확하죠. 그리고 무좀도 명확합니다. 무좀은 이제 무좀균, 곰팡이에 의해서 무좀이 생기잖아요. 근데 한포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한포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의외로 이렇게 손이나 발의 원인이 아니고요, 전신의 원인입니다. 전신의 어떤 원인? 네,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제가 힘듦과 지나침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피부병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포진의 가장 큰 원인이 힘듦과 지나침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다. 두 번째 원인이 만성 탈수입니다. 네, 만성 탈수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누구한테 흔하냐? 여성들한테 더 흔합니다. 그래서 몸에 물 부족이 오니까 그 부족 때문에 손발이 과민해져 가지고 이 물집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 외에도요, 예를 들면은 뭐 아토피를 가진 사람이 한포진이 더 잘 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한포진이 더 잘 옵니다. 그리고 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한포진이 더 잘 옵니다. 이런 원인들이 합쳐져서 한포진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딱 A면 B다. 이런 경우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포진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신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가 환경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네, 환경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기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환절기. 네, 환절기 또는 뭐 온도가 춥다, 덥다, 네, 이럴 때도 이 한포진이 시작될 수 있고요. 또 습기가 많다, 다습하다, 이것도 이제 한포진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 어떤 한포진은요, 여름에만 주로 걸립니다. 네, 우리들이 걸리는 한포진이 여름에 좀 많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덥다, 습기가 많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요. 자외선 A에 과민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이 되면 자외선이 더 강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외선도 이제 A, B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외선 A에 어떤 사람은 과민해요. 예, 그러니까 피부가 과민해져 가지고 한포진을 촉발시킨다는 거죠. 또 국소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국소적인 원인은 손의 원인이죠. 손발에 땀이 많을 때. 제가 아까 한포진이 이제 그 한자가 땀이라고 그랬는데 땀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개의 땀샘과의 별개의 부위에서 이제 그 물집이 생기는데, 이 땀샘에서 땀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포진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이제 중금속의 작업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접촉이 됐을 때 한포진을 촉발시키기도 하고요. 또 아까 제가 무좀은 10% 발에 생기는 한포진이 1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발에 무좀이 있는데 손에 한포진이 생겨요. 이런 거를 이드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한포진하고 굉장히 거의 같죠. 이것도 국소적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포진의 원인 아셨죠? 그러면 한포진 완치 훈련을 해볼까요? 완치 훈련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과적인 경우, 그 다음에 만성인 경우는 합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 네,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는데요. 일과적인 경우하고 만성인 경우, 그러니까 처음 발생했을 때는 바로 완치훈련부터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만성일 때, 만성이고 재발성일 때도 완치훈련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악성일 때는요, 증세가 너무 심하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또 합병증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혼자서 완치훈련 제가 이제 직접 하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증세가 심할 때는 이게 훈련만 가지고는 너무 증세가 심해서 어렵겠죠. 이럴 때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시는 거거든요. 일과적인 경우와 만성인 경우의 완치훈련, 제가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힘듦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힘듦과 지나침에 대한 해결 방법, 네, 누차 말씀드리죠. 1번 내 몸맘 회복 훈련, 2번 쉼 숙면 훈련, 3번 둔감 훈련.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사실 요 훈련하는데 2주가 걸리잖아요. 네, 2주쯤 되면은요, 어차피 일과적인 한포짐은 다 낫습니다. 사실 몸도 회복시키고 병도 낫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래도 잘 안 나요? 그리고 이미 만성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쉽게 하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하기는 내가 일상, 그게 일이 됐던 돌봄이 됐던 또는 공부가 됐던 또는 다른 일상이 됐던 어떤 경우든 내가 힘을 덜 들이고 편하게 즐겁게 하는 게 쉽게 하기거든요. 이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그 상황에서 어렵다고 벌써 바로 단정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쉽게 하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처음엔 되게 막막하죠? 근데 진정으로 자꾸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쉬워지죠? 점점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듦과 지나침이 없어지면서 지나침이 남김이 되죠. 그러면은 내 몸에 저항력이 생겨서 과민했던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셔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물 2리터 마시기입니다. 만성 탈수가 제가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특히 여성들한테 더 그렇습니다. 물 대신은 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물을 끓여서 차를 조금 넣고 물 대신 마신다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음식입니다. 커피도 음식, 차도 음식, 음료도 음식, 물 대신도 다 음료 내지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물 대신 하지 마시고요. 다 드셔도 됩니다. 커피, 차, 음료, 물 대신 다 드셔도 되는데 물은 따로 2리터를 꼭 드셔라. 네, 여기까지 하셔도 상당수가 완치가 됩니다. 증세는요, 가려움증입니다. 물집 자체는요, 외모가 문제지 뭐 그렇게 건강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렵다. 네, 너무 가려우면은 이제 로션을 바르시던가 또는 보습제를 바르시던가 아니면은요, 찬물에 넣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찬물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시원하게 덜 가렵습니다. 그리고 또 물집도 좀 적어지기도 해요. 찬물에 넣기가 어려우면은요, 그냥 찬 수건을 손에 대고 있어도 됩니다. 이걸 이제 냉스포라고 합니다. 예, 치료는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심각한 경우를 볼까요? 네, 심각한 경우는 이제 혼자 하시기는 좀 어려우세요. 네, 이럴 때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은 이제 주된 치료가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제도 이게 보통 그저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제가 아니고요. 강력한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바르든지 아니면은 정 안 되겠으면은 또 스테로이드를 단기 복용하게 합니다. 예, 그러면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증세가 너무 심할 때는 이런 거를 이용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면역 억제제라든지 아니면은 항콜린제라 그래서요, 땀을 안 나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을 써서 증세를 갖다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증세가 너무 심하면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기도 하죠. 한 의원에 가면은요, 이제 약 대신 한약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침 또는 약침 같은 거를 처방을 하죠. 다 사실은요, 이런 거는 원인 치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증세에 대한 치료가 되겠죠. 시술도 있습니다. 흔한 게 이제 광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가지고 하는 광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톡스를 또 놓기도 합니다. 보톡스를 놓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손발에 땀이 많이 나면은 제가 촉발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를 가지고 땀을 많이 안 나게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항콜린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보톡스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수포가 이제 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혼자 감당하시긴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도 이제 병원에서 수포에 대한 치료를 합니다. 뭐 대충,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딴다든지 그거 갖다가 제거하려고 하면은요, 이게 2차 감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 가시면은 그걸 갖다가 위생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치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악성인 경우에도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서 완출련 하실 때가 가장 빨리 낫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흔해진 한포진, 귀찮고 불편한 병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심각해진다든지 평생 가는 일은 전혀 없는 병입니다. 너무 빨리 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내 몸, 마음을 충분히 회복시키는 훈련만으로도 그 대부분을 갖다가 완치할 수 있습니다.